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주간의 이슈는요, 사실상 뭐 PC나 아니면은 뭐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죠. 경제 지표. 사실 PC나 뭐 다양한 고용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자 청구 수정 건수도 줄었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PC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은 당연하게도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경제 지표나 고용 지표나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파생을 시켜볼 수 있는 생각은 당연하게 금리 인하적인 부분이다. 근데 사실 빅스텝이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번에 PC나 고용지표가 좋게 뜨면서 오히려 연착륙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꼬꾸라치지 않고 침체로 넘어가지 않고 경제가 단단하게, 실물 경제가 단단하게 이뤄지면서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번 베이비 스텝을 밟게 되면요. 사실 저는 2번을 9월을 포함해서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차례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2차례가 가장 무난하고 더군다나 이제 경제지표를 앞으로도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 무난하게 떴다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2차례가 무난하지 3차례는 조금 과한 면도 있지 않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부분, 우리 가족분들은 이러한 부분 당연하게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금투세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투세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뭐 사모펀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모펀드 구조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금투세를 내리면 사모펀드가 제일 많이 수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돈들도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저도 강서구에 지금 살고 있어요.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을 뽑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진성준 의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진성준을 뽑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됐냐. 자, 해리스가요. 금투세를 얘기합니다. 네. 금투세 얘기하고 법인세 얘기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북마크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해리스 후보가 48%로 떨어졌어요. 50%로 올라가고. 자, 이것은 폴리마켓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이것을 보여드리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박 사이트입니다. 미국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도박 사이트인데 자 우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요 아무래도 어떤 부분 금투세로 인해서 금투세 법인세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다양하게 많겠지만 뭐 HD 현대건설 그리고 뭐 SG 뭐 포스코 인터도 당연하게 SG랑 협업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재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슈들이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딱히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주간의 이슈들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바이오주들에서는요. 유증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유증을 할 수 있다라고
유언비어가 많이 퍼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리가켄 바이오는 당연하게 현금 흐름이 많은 건 알고 있고, 마이크로 디지털 그리고 펩트론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컨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알테오젠, 리가켄 그리고 삼천당제약 뭐 다양하게 많은데, 뭐 보로노이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열티를 받기 시작하고 마일스톤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중을 때려주면은 저희로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유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해당 사항은 없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 시장 전망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겠고요. 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불을 뿜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금리 인하가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9월 달에도 여전히 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주간의 이슈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9월 초 뭐가 있었죠? 이제 바이오 첨단 보안법에 대해서 생물보안법,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표결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월 초부터. 그러면은 이 생물보안법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제 중국에서 약품을 제조해서 들여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예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우시기업이나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죠. 이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의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바이오 시장은 당연하게 CDMO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 표본으로 당연하게도 마이크로 디지털, 그리고 SK 바이오팜, 그리고 ST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방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 업사이드가 가장 큰 거는 마이크로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K바이오팜도 무난한 모습, 그리고 ST팜도 마찬가지로 업사이드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수혜주인 종목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장 전망으로 이제 9월 초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표결로 인해서 수혜 종목들이 갈림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당연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지금 전고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고체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전고체가 나오면 정말 시장의 파이를 빨리 뺏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성능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다들 아시는 거죠? 자,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당연하게 MCN, 한국 양극재들이 더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뭐 벤츠나 아우디나 뭐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배터리를 선택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LFP 배터리를 선택하죠. 하지만 성능도 떨어지는데 왜 LFP 배터리를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겨봤을 때는 당연하게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싼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성이죠. 안전.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이 두 가지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당연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한 자신이 있습니다. 네, 확고한 자신이 있어요. 반고체로 넘어가더라도 안전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고체 전해질로 넘어가면 되면은 이것이 안전성이 그냥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난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이 돼도 안전성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자신 없죠. 하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화재가 났던 것처럼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발화가 돼서 꺼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가격적인 부분도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공급이 많아야 되고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을 잡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이 개발이 되는 게 제일 빠른 게 27년도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나오는 거는 초기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 제품이기 때문에 비쌀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없죠.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각 나라의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다 개발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제품들도 나오고 그럼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들어가면은 당연하게도 우리 소비자들이 만났을 때는 가격이 싸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이 흐름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MCM, 뭐 2차전지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장 전망으로도 전고체 배터리가 꼽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대왕고래를 꼽을 수 있겠죠. 이제 9월 초에 9월 2일 날 이제 입찰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 사무소도 개설을 하고 입찰까지도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욱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히려 눌릴 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 뭐 대왕거래에서는 당연하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큰 수혜주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고체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두 종목 꼽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9월달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뭐가 있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10월 10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좀 조만간 9월 중순 때부터는 조금 무화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당연하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저는 반도체가 갑자기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반도체에서도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과대 포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AI가 죽었다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엔비디아는 더욱더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왜? 지금 실망감에 대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쏟아졌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망으로는 뭐 빠르게 올라올 거는 트럼프 재건, 코인,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 종목들,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관련주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것이고요. 일정적인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거는 대왕고래 괜찮을 것 같다. 단타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자율주행 쪽은 조금 중순이나 말때쯤부터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반도체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업종별로 나눠 봤을 때 우리가 전망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잠시만요. 네, 업종별로는 우선 바이오는요 여전히 긍정적. 그리고 뭐 최근에는요 그 펩트론이 유중을 때리면서 하락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상은
블록 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는 것 뿐이지 블록 딜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증할지 블록 딜일지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신규 매수 타점으로는 펩트론이 나쁘지 않다. 언제? 블록 딜이 공시가 되고 나서.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주고 알테오젠이나 삼천낭제약, 삼천낭제약이나 알테오젠은 새로운 특허를 발의를 할 예정이고 아일리아 시밀러가 좀 있으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긍정적으로 바이오주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잠시만요. 지금 바로 초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렇게 하고 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바이오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당연하게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하게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값이 대출에 대한 이자값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당연하게도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우리가 할부로 주고 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하게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봤을 때는 2차전지 자동차 섹터 굉장히 긍정적이다. 금리나 수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사실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HBM을 가지고 12단, 12단에 대해서 개발을 했다, 공급을 했다라고 소식이 들려면 당연하게 반등세를 보일 겁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지만 블랙웰이 4분기로 이 출시를 미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삼성에게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나오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대왕거래에서는요 지금 조정세 나오고 이제 막 꺾이는 구간이라 당연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긍정적. 그리고 긍정적 일정도 충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바이오 생물,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은 바이오에 속하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대왕오래, 그리고 전고체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전고체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을 때가 공급 계약이 나올 때입니다. 공급 계약.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공급 계약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27년도에 생산하면은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공장 라인들이 다 들어서야 되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는 황화 리튬이 그러니까 황화물계에 대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번 연도 말쯤 아니 빠르면은 말이고요.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 쪽에서는 공급 계약이 나올 것이다. 누구와? SDI와.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은 빠르면은 이번 연도 말이고 늦어도 상반기쯤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되지 마무리 단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주잔고로 최대한 들어올 것이고 수주잔고가 채워지면은 당연하게 여기에 따른 기대감 또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어떤 업종? 원전은요. 지금 웨스팅하우스적인 부분만 잘 마무리가 됐을 때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두산에 대해서
지금 합병 비율이 조절이 됐다, 철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문제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병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무조건 반대 의사를 내비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문제고, 합병에 대한 문제고, 이거 말고는 또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슬로바키아에서 원전을 논의하고자 방한한다고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자 방한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수주적인 부분 나올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스위스마저도 탈원전에서 이제 친원전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봤을 때는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탑이다. 왜? 라고 하면은 체코 원전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우선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로 발탁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경쟁 사연이냐라고 한다면 러시아의 한국전력, 러시아 전력회사, 그러니까 러시아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겼고요.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겼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토대로 우리 팀코리아가 이번에 우선 협상자로 발탁이 됐던 부분은 굉장히 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다양한 스위스나 다양한 수주전에 뛰어들었을 때는 당연하게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당연하게 앞으로 수주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또 원전을 필요하다라고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당연하게 원전주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와 해리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에 대한 관련주인데요. 사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무덤을 팠죠. 네.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금투세 얘기하고 기업의 법인세 얘기하고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리스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한국만 봐도요. 금투세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재건주들 내려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리스는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금 지지율이 살짝 올라올 때 그때 관련주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은 트럼프 관련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 해리스 관련주라고 하면 마리화나, 우리바이오나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마리화나 관련주도 있고 낙태법 관련주들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주말 동안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서 약도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이제 방송 시간이 돼서 방송을 켰고,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채널에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더위 먹은 것처럼 계속 화끈화끈거리고 너무 몸에 알배기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제가 토요일 날에는 또 벌초로 갑니다. 벌초를 가게 돼서 힘든 주말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마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표를 조금 살펴볼게요. 이번 주 9월 1일, 9월 2일 날에는 미국이 휴장이고요.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래서 수요일부터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화요일 밤에 이제 ISM 제조업 고용지수와 신규 주문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타격을 입었었던 게 ISM 제조업 지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굉장히, 만약에 구매자 관리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상회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구매 신규 주문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제조업 고용 지수도 올라가면 고용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다. 구매자 관리 지수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금리 결정 남아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 졸도에 대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만큼 우리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눈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만 참고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연속 실업 수당 건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몰려 있어서 오히려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CPI, PCI,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계성이 높은 지표들보다는 지금은 고용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그 Q&A를 했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제가 그거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부분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돈을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카톡으로 이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카톡 계정이 정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사항이 없으시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처음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방을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를 해서 돈을 줬더니, 저인 줄 알고 돈을 줬더니,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돈을 먹튀라고 하죠. 네, 먹고 튀는 이런 현상을 진행이 되었다고 제보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금 피해자분만 3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은 제가 계속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소비자보호센터에도 같이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 제가 방을 이전을 한 거지. 기존 방에 대해서 저도 정이 많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것을 버릴 만큼 옮겼던 이유는 피해자분이 3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옮겼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저를 사칭해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어떤 부분이든 오거나 그러면은 좀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절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내일 시작이 또 되니까 내일 브리핑 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늦은 밤인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